자, 단열 조작을 보겠습니다. 단열 조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온도를 높이고 반응을 하면서 이제 어떤 열의 출입을 갖다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그 어떤 공급물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물이 반응을 진행하면 반응열이 나오겠죠. 그 반응열이 나오고 딱 그 반응열에 의해서 온도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 두 가지 과정을 이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여기서 그 이제 외부에서 열의 어떤 이제 공급이라든지 제거를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단열 처리를 해서 단열 처리한 그 공정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눈에 보기 쉽게 반응물을 A라고 할게요. A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응물 하나, 둘, 셋, 넷, 다. 자, 이게 생성물이 됐어요. 생성물. 그래서 생성물이 됐는데 생성물이 여기다 쓰겠습니다. 뭐 A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는데요. 생성물이 만들어졌어요. B가 3개가 만들어지고 A가 뭐 하나 남았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반응열이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반응열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A 3개가 B 3개로 되는 반응열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온도가 T1이었어요. 아직까지 온도가 T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동일하게 B와 A인데요. A. 이때 온도를 T2로 이렇게 또 높여야 돼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T1의 온도에서 반응을 해서 이 반응열을 갖다 생각하시고 이 반응열에 의해서 온도가 T1에서 T2로 올라가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반응열을 하면 자, 여기에서 A 3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전하율을 좀 이용할 수 있어요. 전하율. 그래서 발생한 반응열은 전하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하율을 XA라고 할까요? 요게 여기서 발생한 반응열과 관련되어 있는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A랑 B는 비열이 달라요. 비열이. 그래서 A의 비열을 뭐 CP-라고 하고 B의 비열을 CP2-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하는데 A는 미반응된 거니까 1-X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B는 반응한 거기 때문에 CP2-XA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갖다가 다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반응한 거 델타 HR1XA.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미반응된 거, 반응돼서 온도 올라가는 거 T2로. 그 다음에 미반응된 거에서 온도 올라가는 거. 이 세 개를 다 합쳤을 때 자, 정확하게 외부에서 열이 공급되거나 방출되지 않고 이게 딱 맞아떨어졌다. 정상 상태다. 그러면 이게 딱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 식을 이용해서 XA로 묶으면 돼요. 자, 이거는 자, XA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식을 갖다가 새롭게 정리하면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요걸 XA로 묶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되는데 요거 하면 되죠. CP T2 빼기 T1 하고 XA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CP1 하고 T2 마이너스 T1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는 델타 HR1 하고 이렇게 딱 하면 XA예요. 이퀄 자, 여기서 아마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P-T2 빼기 T1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걸 이항시키고 T2에서 T1 뺀 게 델타 뭐 T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XA는 기본적으로 T2 빼기 T1이 델타 T1이라면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위에 있는 CP-는 뭘 의미했냐? 반응물을 갖다가 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죠. 그래서 CP-는 반응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어요. 반응물을 T1에서 T2로 온도를 높이는 데 들어간 이렇게 이제 그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 또는 공급물을 T2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열. 그 다음에 요거는 자, T1이라고 하는 온도에서 기본적으로 반응해서 나온 열이죠. 반응열. 그리고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CP2- 빼기 CP-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반응물과 요거 생성물이거든요. 반응물, 생성물.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반응물과 생성물인데 반응한 물질에 있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열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응물의 생성물에서 T1에서 T2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또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래서 반응물의 생성물로 T1에서 T2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반응한 애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묶어가지고 아예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T2에서 반응에 의해서 뭐 방출되는 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T1에서의 반응 엔탈피고 이거는 T2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반응 엔탈피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 합치면은 T2에서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로 하나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그 식이 요겁니다. XA는 얘를 하나로 써서 마이너스 델타 HR2 이렇게 쓰고요. CP 델타 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델타 HR2 CP 델타 T. 자, 이렇게 쓰시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CP 하고 마이너스 델타 HR2하고 곱하기 델타 T 또는 어떤 온도에 대한 개념으로 묶어도 됩니다. 그래서 Y는 하고 A 곱하기 X가 돼서요. 요게 일종의 기울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계속 볼까요? 그러면 뭐 완전히 전화된 XA가 1이라고 하면은 결국 요게 1이면 요 값이 두 개 같아지죠? 두 개가. 그래서 결국 XA가 이런 값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다시 쓰면 XA는 하고 마이너스 델타 HR2 하고 뭐였어요? CP 델타 T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델타 T라고 쓰겠습니다. 요게 기울기예요, 요게. 요 기울기인데요. 요 기울기가 이제 여기랑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요 기울기가. 근데 이제 발열 반응이래요, 발열 반응. 그럼 델타 HR, 요 값, 이제 R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냥. R은, 자, 이게 음수예요, 음수. 발열 반응. 그래서 여기서 엑소서믹 리액션, 요게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그래서 이게 음수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CP든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항상 양수니까는 마이너스에다 델타 HR에다가 CP 다시한데, 자, 항상 양수에다가 요게 음수고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기울기는 얼마다? 양수다. 이렇게 나와요.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 여기선 기울기가 이 오른쪽을 향해서 이게 양수예요, 양수.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0보다 큰 양수를 의미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자, 제가 여기다 하나 더 그리면은 요렇게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랑 누가 더 기울기가 크냐? 요게 더 기울기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는데요. 자, 기울기가 클 때는 여러분들 요 값에서 분자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커집니다. 분자가 커지면. 그러니까 CP-가 커지면 기울기가 커지는데 요 CP가 커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비활성 기체 같은 거, 비활성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은 안 하는데 이 안에 이제 반응물에 같이 섞여가지고 들어온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반응은 안 하는데 이런 게 첨가되면 이 비열이 커져요. 왜냐하면 얘네들까지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열 값이 커집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커져요.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어떤 비활성 기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비활성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흡열 반응 볼게요. 흡열 반응. 자, 흡열 반응의 경우는 델타 HR은 양수예요, 양수. 양수니까 자, 이제 기울기를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지우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델타 HR이고 CP죠, CP. 델타 T. 근데 이제 이게 양수잖아요, 양수. 여기 음수, 양수, 여기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 전체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는 결국 음수 값이 돼요. 그러니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델타 H가 플러스, 그러니까 어차피 마이너스죠. 플러스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자, 음의 값을 갖는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기울기가 음수값.
요게 여러분들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흡열 반응. 흡열 반응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비활성 기체라든지 이런 불순물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CP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자, 이게 리퀴드 다일루트 가스가 있고 스몰 슬롭에서 뭐 이제 그 우리 리사이클 플로우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요걸 보면 퓨어 리치 가스. 그다음에 여기는 리퀴드 액체 같은 거. 요건 이제 순수한 기체 같은 거. 그래서 어떤 그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XA랑 T에 대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리퀴드랑 다일루트 가스는 요거는 여러분들 CP하고 마이너스 델타 HR, 요 기울기잖아요. 그쵸? 기울기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요게 지금 보니까는 양의 값이죠. 양의 값.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굉장히 기울기가 큰 거 볼 수 있어요. 기울기가 굉장히 크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요 CP가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액체의 비열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크고, 다일루트 가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비활성 기체가 많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비활성 기체가.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아주 크고요. 오히려 여기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요. 그렇죠?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다는 거는 CP가 작다는 걸 의미하고요. 보니까 퓨어 리치 가스예요. 그래서 기체인데 기체의 비열이 작고요. 또 퓨어 가스니까 여기에 이제 비활성 기체들이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비열은 오히려 이 기체만 순수하게 온도를 높여주는 데만 기여하기 때문에 CP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CP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R분의 CP-가 작은 경우는 혼합 흐름 반응기가 최선이다. 그래서 순수한 기체 반응물.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CSTR을 사용하면 되고, 이게 큰 경우 불활성 물질을 대량 포함하는 기체 또는 액체에서는 이제 PFR을 사용하는 게 최선이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출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요 CP- 요거는 자, 이제 반응물을 온도를 T1에서 T2로 올린다 그랬죠. 그리고 요거는 생성물이 온도를 T1에서 T2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미반응된 반응물의 온도를 T2로 올리고, 자, 이거는 생성물의 온도를 T2로 올리고, 이거는 T1에서의 어떤 반응열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반응열이 결과적으로 온도를 이렇게 올리는 데 기여하는데, 문제는 반응열이 좀 작아요. 생성된 반응열이. 그래서 온도를 여기까지 못 올린다.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열을 갖다가 조금 더 주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열을 더 줘가지고 T2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열만 가지고는 T2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열을 공급해가지고 T2까지 올린 그런 여러분 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은 Q가 마이너스 Q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급한 열이에요. 공급한 열. 얼마까지? T2까지 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한 열. 그래서 자, 열 전달 후에도 필요한 순수한 열, T2까지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T2까지 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한 열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써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 정리하면 이쪽 이항하면서 결국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열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요 R2는 사실은 요 뒤에 델타 HR1에서 CP2-에서 요거 기억나시죠? CP2- 빼기 CP- 해가지고 쓰는 거 T2 빼기 T1 여기 들어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하면서 요게 어차피 두 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요게 0이 되니까 그냥 요렇게 하나로 서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 식은 열이 공급됐을 때, 자, 이 식도 이제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델타 HR 분의 CP 델타 T 빼기 Q. 그래서 Q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열이 공급됐을 때. 자, 그럼 이 Q가 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델타 HR 쓰고요. CP라고 쓰고, 그 다음에 Q를 갖다가 빼기하고 Q하고 델타 T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곱하기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그때 이 CP가 요게
요 값이 요 CP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뭐 CP 뭐 3-라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비열이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기울기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 Q가 여러분들 열을 갖다 공급해 줬으면 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빼기가 돼 가지고 CP-Q Q 값이 열을 공급해 줬으면은 결과적으로 빼기가 되니까 요 CP-가 CP3-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제 다이스가 이게 CP3-죠. 이게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열을 공급해 줬으면.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작아져요, 커져요? 기울기가 작아지는 효과가 납니다. 열을 공급해 줬으면. 자, 그래서 요게 열이 공급 안 됐을 때 모습인데, 열이 공급됐다. 그러면 열이 공급이 됐더라. 그러면 오히려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져서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자, Q가 열을 갖다가 오히려 제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Q에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CP-Q 하고 뭐 델타 T가 제가 CP3-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게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왜? 마이너스인데 Q에 제거했단 말은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게 되면 오히려 기울기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와요. 그럼 기울기가 증가하면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다?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열을 제거를 해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열을 공급해줬다, 제거해줬다. 자, 혼합 흐름 반응기에서 이 발열 반응을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온도에 따른 이제 프랙티컬 여기 요거는 온도에 따른 전하율을 얘기해요. 온도에 따른 전하율. 예. 자, 그래서 기울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하율에서 우리가 최종 전하율을 얻을 수 있는 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기울기를 완만하게 조절을 하면은 만나는 지점이 이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죠. 이렇게. 근데 기울기를 아주 좀 크게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전하율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죠. 작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흐름 반응기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 전하율이면 여러분들이 기울기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조정했을 때 이제 전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울기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온도에서 이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자,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 포인트 이렇게 해서 전하율이 각각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해 줬는데 자, 이런 거 이렇게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절했을 때 전하율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여기에 전하율이 나타날 거고 여기서는 여기에 전하율이 나타날 거고 요거는 여기는 하나, 둘, 세 군데서 만나니까 거기에 대한 전하율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에 대한 어떤 뭐 제거라든지 공급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하율을 갖다가 우리가 요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참고로 이제 F0분의 V의 값을 최소로 하는 최적 반응기, 일종의 이제 공간 시간을 최소로 하는 거죠. 자, 반응 속도가 전하율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면 자, PFR을 사용합니다. 반응 속도가 전하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하면 PF를 사용하고요. 반응 속도가 낮은 값에서 증가해서 중간 정도의 X에서 최대값이 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자동 촉매 반응, 자촉매 반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순환 조작, 이게 최소입니다. 발열 반응의 경우 이건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그래프 해석하는 거는 요 그래프를 갖다가 여러분 보면서 어디로 맞췄을 때 전하율을 뭐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열과 관련돼 가지고 반응기 설계랑 관련된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